지난 5월 23일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한 무리의 여성들이 여성가족부 앞에 나타났다. 집착촌 폐쇄에 관하여는 우리 성노동자, 성산업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들. 서울 경기도권 지역은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주. 그쪽 집창촌에서 네네네. 예, 각 지역 대표단들이에요. 지금 오신 분들이. 영등포 집창촌 폐쇄를 막기 위해 각 지역 집창촌을 대표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함께 나선 것. 잠시 후 갑자기 성매매 여성 한 명이 여성가족부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지금 여성부 장관 사무실 전달하러 네. 직접 가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다 보니까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건물 안 분위기는 긴장이 고조됐는데 작가님 전달 사항이나 민원 받는 사람인데요. 우선 제가 받겠습니다. 네. 좀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행히 특별한 충돌 없이 건물을 빠져나온 성매매 여성들. 참 높으신 사람들 얼굴 보기 정말 힘드네요. 일단은 뭐 사전에 저희가 미리 약속을 하고 여기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염두를 해뒀었어요. 미리.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안에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 꺼진 홍등강. 성매매를 둘러싸고 대치하는 집창촌 여성들과 경찰들.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른 성매매 특별법 폐지 논란. 엄격한 단속이 될수록 오히려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으로 숨어서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정말 얼마나 하늘이겠습니까? 고용하지 않아요. 거리로 나와 생존을 부르짖는 집창촌 여성들. 그녀들은 왜 성매매를 고집하는 것일까? 가장이 아니었으면 가장이 아니었으면 특종 헌터스에서 거리로 나온 집창촌 여성들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일명 홍등가라 불리며 성매매 업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집창촌. 과거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지역 중 한 곳이었던 영등포 집창촌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월 1일부터 경찰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시작되며 남성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린 것. 남자애들이 그냥 저기로 가서 안 달라고 자동으로 왜 불나가냐고 뭐 처음 왔는데 불나가더니 우리는 어디 가라는 거야. 결국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다다르자 집창촌의 여성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용과 함께시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수하며 거리로 나온 성매매 여성들. 그녀들이 자리를 잡고 지내던 영등포 집창촌은 인적 없이 싸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성매매 여성들 대신 플랜카드가 자리 잡은 유리벽이 이곳의 분위기를 대변해주고 있었는데, 거리 한켠에 천막을 치고 시위 중인 집창촌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저희 공부해요. 여기서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요. 단속 시작하면서 이미 빠져나갈 애들은 다 빠져나갔고 그것조차도 여의치 못한 애들이 지금 남아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활이 힘들고 생활비 때문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다 남아있는 거지. 저희가 정말 돈을 쉽게 벌어서 돈을 많이 쓰기 위해 남아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영등포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여성. 그녀가 얼마 전까지 남성 손님을 받았던 자신의 방으로 직접 안내했다. 4월 1일부터 아예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골목이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양쪽 그 끝과 끝에 경찰차가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겠어요, 남자분들이. 무서워서라도 못 들어와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왔다고 하시더라도 발길을 돌려서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99%였어요. 저희가 지금 단돈 10,000원이라도 못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4월 1일? 네, 단돈 10원짜리 하나 구경도 못했어요. 4월 1일부터는. 4월 1일부터 계속된 경찰의 집중 단속. 감정이 격해진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진정해.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사전에 저희하고 단 한마디라도 상의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동료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통이 터지니까 그렇게 경찰 차하고 대치하면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어차피 우리 집 앞에 우리가 있으나 왜 차가 있으나 뭐가 틀려? 너네가 여기서 나가라. 집창촌을 폐쇄를 할 테니까 너네가 자진해서 알아서 나가라. 이런 통보였지. 저희하고 의논한 적도 없었고 우리는 들은 적도 없었어요.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 상황에서 이들은 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2001년 국내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이었던 김강자 서장의 미아리 집창촌 단속을 보면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저는 엄마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너무 그때 괴로웠고 반드시 내가 척결하기가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창촌 성매매를 모조리 근절시키려고 했다는 사람들의 기억과는 달리 당시 김 서장은 미성년자 고용과 성매매 여성 인권 유린에 관한 단속만을 벌였었다. 즉 일반적인 집창촌 성매매는 지금껏 일부 암묵적으로 허용했다는 얘기. 그런데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이 벌어지자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집창촌 사람들이 반발한 것인데 집창촌 사람들은 이런 고사작전이 인근 쇼핑몰이 원인이 됐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 사업이 이 집창촌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주나 재개발 사업자들이 이주 보상비나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우리는 스스로 용산과 같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계획이 아직 안 서 있고,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폐쇄를 시키느냐. 이거는 누가 봐도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 주위의 쇼핑몰에서 상당한 공권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공권력의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집창촌 사람들의 추측. 때문에 그들의 시위는 어느새 쇼핑몰을 향해 있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지켜온 이 터전에 동양 최대 쇼핑몰이라는 가 들어서면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권력과 손잡고 우리에게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도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으면 막막할 텐데 하물며 내 몸을 미천 삼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우리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입니다. 과연 집창촌 폐쇄에 쇼핑몰이 관여한 것이 사실일까? 저희 신고 들어온 거랑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거 근거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고요. 나 압력 전혀 없었어요. 그 신고라면은 누구한테 신고가 왔다는 말씀이신지? 일반 시민들이 112로 신고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아니면 뭐 전자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이제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환경이라고 신고 들어오는 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계획 세운 거예요. 우리 성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가 들어오면서 오는 시점부터 시작해갖고 단속이 이제 점점 잦아지더니 지금 보세요. 현재는 정말 저희를 고사로 죽이려고 저렇게 단속을 하는 거 보면은 저희가 심증은 있대 물증이 없다는 것 뿐이지 뭔가 무슨 거래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난 5월 17일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성매매 여성들의 쇼핑몰을 향한 과격 시위가 터지고 말았다. 경찰의 저지로 쇼핑몰 진입에 실패한 여성들.
그녀들은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은 미국 타임지에까지 실리며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집회자로서 제가 거기 마지막에 우리 이제 여기서 집회는 끝났습니다. 해산합시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애들이 이제 너무 격해져 있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창피한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사회에서도 정말 악한 존재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인데 이거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영등포 집창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동안 다른 지역의 집창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 중 한 곳인 청량리를 찾아가 봤다. 한때 150곳 이상의 성매매 업소가 있던 이곳은 재개발을 앞두고 현재 40여 개의 업소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청량리는 정말 1년에서 많이 걸리면 1년에서 1년 반 있으면 재개발이 되니까 업주들이랑 이제 구청이나 경찰서 얘기된 게 그때에 비해서 더 해달라고 연장도 없이 재개발이 들어오면은 100% 다 나가기로 서류상이 아니고 서로 그들의 약속이 된 부분이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관할 경찰서장이 하루아침에 언제까지 장사하지만 이러잖아요. 물론 불법이니까 관 지시에 따라야 되지만 시간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저렇게 강하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등포와 달리 이전과 변함없는 영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량리 집창촌. 하지만 이곳 역시 영등포 집중 단속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했다. 손님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꽁 치고 들어가는 애들이 10명이면 해야 2~3명 되고 그 여파가 되게 좋은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오히려 오는 거죠. 서울의 또 다른 집창촌 지역인 미아리. 과거에 비해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약 100여 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국내 집창촌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이다. 그쪽이 그 정도로 그러면 이쪽도 거의 금방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는. 미아리 집창촌 바로 옆에 세워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 조만간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영등포의 집중 단속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아질 거고 경찰서나 이쪽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제재가 좀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위기감은 당연히 크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사태가 아주 없어지라고는 안 봐요.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 이렇듯 영등포 집창촌 사태는 더 이상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앞으로는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노동자 얘들의 설 자리가 없어요. 업주들은 이사 비용과 이전 비용과 그리고 이제 시설 보상비를 받고 떠나겠지만 우리 거기에 남아있는 종사 여성들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보장을 이제는 정부에서도 내놔라 이거죠. 이제는 우리 종사 여성들을 예면한 그런 개발은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앞세워 이익을 챙기려는 업주들의 전략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자기네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옷을 벗고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을 하려고 그러지 누가 뒤에서 시켜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시켜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본인들은 경사들한테 직접 인터뷰 한번 따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입니다.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 가장이 아니었으면 그녀들은 왜 집창촌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진짜 낙하지러운 거, 얼굴 붉어지는 거 그것만 참으면 웃을 수도 있으니까. 성매매,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필요악인가? 모조리 척결해야 하는 범죄인가? 엄격한 단속이 될수록 오히려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으로 숨어서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정말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고용하지
않아요. 잠시 후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들, 그녀들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 영등포 집창촌이 모처럼 분주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어떤 대안을 마련책을 이제 모색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수긍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끝까지 싸워야죠. 집창촌의 재개를 위해 벌써 2달째 투쟁 중인 영등포 성매매 여성들. 국내에 근대식 성매매가 시작된 건 일제 치하인 1904년이었다. 일본이 매춘업을 허락하면서 성매매는 약 40년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광복 직후 공창제는 폐지의 운명을 맞았다. 하지만 군사정권에서 성매매는 다시 부활했다. 당시 정부는 성매매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며 묵인했고, 이로 인해서 영등포, 미아리 등의 집창촌이 생겨난 것. 그러나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집창촌의 손님은 급감했고 규모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그전에도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어서 성매매를 처벌하기는 했지만은 2000년에 이제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 사건으로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이런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또 성매매 여성들의 보호와 자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은 더욱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해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엄격한 단속이 될수록 오히려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으로 숨어서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이제 적발이 어려워지는 형태로 진화할 뿐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등포 집창촌 여성들 역시 좀 더 현실적인 성매매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집창촌 폐쇄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변종성 매매 업소가 더 많이 생겼잖아요.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집창촌 어차피 눈으로 표현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인정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관리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칼을 들고 돈을 뺏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도 돈을 벌고 서로 이렇게 좋게 하는 건데 자꾸 여기를 없애려고만 하고 단속을 하니까 그 법이 있으므로 인해서 일단은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이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왜 실효성이 없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정말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무용하지 않아요. 그것마저 없었으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엇갈린 시선. 그 다양한 시선만큼이나 국가마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정책도 다양했다. 유럽 중에서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프랑스 등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주마다 합법인 주가 있고 불법인 주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매매에 대해서 최고 사형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존권 투쟁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 성노동자, 성산업인들은 더 이상 갈 곳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성매매 여성들. 그녀들은 왜 성매매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업 재개를 요구하는 것일까? 이거는 생존에 대한 얘기지 결코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느냐 있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을 주시게 되면 우리 스스로 여기 더 있으라고 해도 더 이상 안 있어요. 일 좋아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될 거고.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성매매 여성들.
하지만 일부 주위 상인들은 그녀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일반 안채가 합니다. 그동안 모르는 건 살아야겠다. 아니 한 달에 400씩 번다고 지금들 말로 얘기하는데 15분에 7만 원이래 15분. 단골들은 오면 뭐 하루 데리고 나가면 뭐 8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그러니까 명품만 걸 주고 다니지. 우리 스스로가 맡아서 내 가족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다 집안 부모님 수술비에 도생 학비에 400 번다고요? 성년의 특별법 생기기 전에 그렇게 벌었어요. 지금은 300 벌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300 벌기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식구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달달이 통장에 돈을 얼마나 보내주고 이거를 다 보여주고 싶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이 생활하면서 도와준다 말은 못하다 솔직히. 한 달에 들어간 돈이 4,500은 있어야 돼요. 병원비가 의료보험 처리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암 수술하고 나서도 병원비 의료보험 처리가 거의 안 돼요. 그 동생 하나는 저보다 좀 어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제가 못 배운 게 서럽잖아요 솔직히. 저도 학교 다니다가 집이 어려워져서 학교를 때려쳤어요. 근데 그 동생한테 마저 집안 형편 어렵고 나 혼자 벌어먹게 되니까 너 학교 다니지 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가장이 아니었으면 전 이 생활 안 해요. 가장이 아니었으면.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성매매 여성들. 왜 하필 그녀들의 선택은 성매매였을까? 우리 정말 여기 지금 3명이 이렇게 모였지만 직장생활 안 해본 친구 없어요. 근데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는 지금 당장 이거 창피한 거 진짜 낯간지러운 거 얼굴 붉어지는 거 조금만 참으면 웃을 수도 있으니까 힘든 거 좀만 참으면 사람이 더 웃을 날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 참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부모님이고 뭐고 내 동생이고 다 포기하고 내가 갔으면 좋겠어요. 20대 30대에 누려야 평범한 사람이 누려야 할 거를 저희는 안 누리고 살아요.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요. 결혼이요?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이제 와서 왜 떠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 형 지킨 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힘든 거 조금 더 힘든다고 뭐가 있겠어요?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집창촌 여성들과 불법 행위에 대안 제시가 필요하냐는 경찰. 그냥 일하면서 벗는 것도 솔직히 벗고 일하는 것도 수치스러워요. 그냥 억지 웃으면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환하게 보고 이렇게 웃고 있을지 몰라도 가슴 한쪽에는 진짜 타들어가요. 타들어가다 못해 어디 죽음이 있으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숨어버리고 싶어요. 막말로 내 몸 띄고 내가 한다는데 왜 나와서 하지 마라 하라 하냐고. 안 되나요? 내 몸으로 내가 한다는데 이 수치심 좀만 참으면 되니까 이렇게라도 그냥 돈이라도 벌어서 내 부모 내 가족 먹여 살려야지. 다 이렇게 참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들보다 더 몇천 배도 열심히 살았고 더 할 말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팽팽한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타협점이 찾아지길 바라본다. 특종 헌터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스터리하거나 충격적인 사건, 감동스러운 사연을 와이스타 홈페이지 또는 특종 헌터스 카페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